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 말이 괜찮을까 되뇌이고 만남이 끝난 뒤에 내가 오늘 잘했을까 반복해서 생각한다. 당신의 하루는 그렇게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조금씩 소진되어 간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이건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한 번쯤 마주쳤을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는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서연은 늘 웃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였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서연을 좋아했다. 넌 참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서연은 그 말이 좋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서연이 연락하면 답장이 너무 늦었다. 약속을 잡을 때 서연의 일정은 늘 나중에 고려됐다.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서연은 새벽까지 들어줬지만 서연이 힘들 땐 그래도 넌 다 잘하잖아 라는 한마디로 정리됐다. 서연은 생각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봐. 그래서 더 들어줬다. 더 맞춰줬다. 더 웃어줬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연 자신은 더욱 더 작아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 걸까? 서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8살 때. 우와, 우리 서연이 엄마도 도와주고 아이고 착해. 엄마가 사랑해. 그날 서연은 배웠다. 착하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아빠가 말했다. 역시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잘했어 잘했어. 그날 서연은 또 배웠다. 잘하면 자랑스러운 아이가 된다는 것을. 중학교 때 친구와 싸우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물었다. 너가 먼저 사과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친구가 잘못했지만 그래야 엄마가 안심할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게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른스러운 거야. 그날 서연은 마지막으로 배웠다. 내 감정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연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겼다. 사랑 이꼴 노력. 착하게 행동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먼저 양보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서든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멀어진다. 문제는 이 공식엔 끝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더 많은 게 요구된다. 100점을 받으면 1등을 해야 하고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 1등이 되어야 한다. 착하면 더 착해야 하고 양보하면 더 많이 양보해야 했다. 그렇게 서연은 28살이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나는 취향이라는 게 없구나. 항상 남들 좋은 메뉴 추천하는 스타일, 남들 취향에 맞춰 살다 보니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조차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내가 되어버렸어.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사랑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완벽해질수록, 더 친절해질수록, 더 예쁘거나 멋있어질수록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깎는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거슬릴 만한 부분을 지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당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들은 완벽했던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조금 덜렁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침엔 퉁명스럽고 농담이 썰렁하고 가끔 고집이 세서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들였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 사람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프라프폴 효과라고 부른다. 완벽한 사람보다 작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커피를 쏟거나 말을 더듬거나 웃을 때 코가 찡그러지는 그런 작은 실수들이, 행동들이 그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걸.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웃을 때도, 울 때도, 화낼 때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사랑이다. 서연은 이걸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만나온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 서연에게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사실 민준이는 서연이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민준을 만날 때마다 서연은 긴장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재밌을까? 이 옷이 괜찮을까? 내가 지루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서연은 민준 앞에서 항상 웃었다. 민준이 하는 농담에 크게 웃었고 민준의 취미에 관심을 보였고 민준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함께 갔다. 서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숨겼다. 민준이 시시하다고 생각할까봐.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뭔가 가끔씩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서연은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하지만 민준의 말은 계속됐다. 우리가 함께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나는 아직도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화가 날 땐 어떤 사람인지 본 적이 없어. 너는 항상 웃고 항상 다 좋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다.
본인이 애써 다 맞춰줬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숨기니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당신의 모든 말에 과도하게 동조하며 항상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어떨까? 처음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진짜로 끌리는 건 완벽함이 아니다. 자연스러움이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를 느낀다. 그리고 그 진짜에 우리는 마음을 연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런 자신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나는 누구지? 이상한 질문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타인의 시선을 벗겨내면, 기대를 지우면, 역할을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뭘까?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것 같았다. 그래서 무서웠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서연은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사람들은 비를 싫어했지만 서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있는 게 좋았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글 쓰는 걸 좋아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그 시간,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는 그 순간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걸 느끼는 자기 자신을 느꼈다.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나는 이미 여기 있었구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느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느라 보지 못했을 뿐 진짜 자신은 항상 거기 있었다. 조용히 꾸준히 변함없이 늘 언제나.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니? 대답은 침묵이었다. 서연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다. 아니, 배운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배웠지만 자신에게 친절하라고는 배우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고 배웠지만 자신을 이해하라고는 배우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배웠지만 자신을 용서하라고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질책하고 남들은 쉽게 용서하는 일도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어.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나는 부족해.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날 사랑할 수 있겠어? 언젠가는 날 떠날 거야. 이런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더 애쓰게 된다. 더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맞추려 하고, 더 숨기게 된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나온다. 자신감과 여유로움, 그리고 진정성이 묻어나온다.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애쓰지 않아도 말이다. 서연은 그날부터 자신과 약속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할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돼? 어쩌면 당신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고쳐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는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성장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다. 그건 사랑받기 위한 가짜 노력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가짜 노력과 진짜 노력의 차이는 뭘까? 가짜 노력은 타인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노력은 끝이 없고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진짜 노력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런 노력은 당신을 채우고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서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가 저녁 약속을 제안했을 때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한데 오늘 집에서 쉬고 싶어. 다음에 만나도 될까?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좋아 라고 했을 것이다. 피곤해도 가고 싶지 않아도. 회사에서 동료가 업무를 부탁했을 때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내일도 마감이 촉박해서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이면 가능한데 그때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줬을 것이다. 남자친구 앞에서도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늘 네가 한 그 말이 조금 속상했어.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라고 웃으며 넘겼을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떠날 거라는 서연의 두려움과 달리 오히려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너 요즘 이상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들은 서연이 항상 웃으며 자신들을 받아주길 원했다.
서연의 진짜 모습엔 관심이 없었다. 서연은 처음엔 흔들렸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사랑한 건 착하고 순한 서연이었다. 그건 진짜 서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몇몇 사람들은 서연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서연은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가짜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진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가워했다. 가장 친한 친구 지수가 말했다. 너 알아? 너 요즘 편해 보여. 예전에 항상 뭔가 긴장돼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네가 웃는 게 보여. 민준이에게도 다시 연락이 왔다. 민준이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 많이 달라졌다. 이제야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새로 만난 사람들은 서연의 솔직함에 호감을 보였다. 너는 자기 생각이 확실해서 좋아.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자신을 보여줬을 때 진짜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수의 진짜 관계가 수많은 가짜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 차례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바꾸려고 애쓰고 있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 어렵다면 괜찮다. 서연도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능력이나 외모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시험지가 아니다. 채점당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애쓰는 사람은 진정성을 잃는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당신이 날 좋아할 거야 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건 거래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흐른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놔도 된다. 타인의 기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 비트는 그 모든 무게들. 당신은 그것들 없이도,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없을 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자기 수용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특별하다.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애쓰지 않아도. 서연은 달라졌을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친절했고 여전히 사람들을 좋아했다. 여전히 가끔 실수했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다. 서연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 부족한 모습도, 실수하는 모습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거절할 수 있게 됐다. 미안,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챙기게 됐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만 남았다. 서연이 완벽하지 않아도, 늘 웃지 않아도, 때론 이기적이라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서연은 웃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일 때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예전엔 비 오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비 오는 날이 좋아. 핸드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예전에 서연이었다면 응, 돼 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힘들었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수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만나면 안 될까? 지수가 이야기했다. 그래, 당연하지. 푹 쉬어. 주말에 보자. 서연은 미소 지었다. 거절했는데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음악을 듣고 빗소리를 듣고 자신의 호흡을 느꼈다. 행복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했다. 그냥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구나.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나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들.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서연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저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서연은 과거의 저였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사랑받기를 갈구했던 저는 이제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기대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지금의 인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기대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